치매머니라고 들어봤어? 지금 한국에 묶여있는 치매머니가 대략 150조에서 170조 원 정도로 추정돼. 그리고 고령화가 계속되면 2050년에는 400조에서 500조 원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이 돈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수혜를 보는 산업은 어디일까? 은행, 보험, 신탁, 리츠, 요양. 키워드는 하나야. 고령자 금융.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야. 그럼 왜 이게 돈이 되냐? 한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고 있는 나라야. 2025년이면 초고령 사회야.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이라는 뜻이야. 문제는 인구 구조만이 아니야. 자산 구조가 더 중요해. 한국 가계 자산의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 세대에 몰려있어. 쉽게 말하면 돈은 노년층이 들고 있고 젊은 층은 빚이 더 많아. 그런데 여기서 리스크가 생겨. 나이가 들면 자산은 많아지는데 인지 기능은 떨어질 가능성이 커. 판단이 흐려지면 투자 결정을 못하고 사기 위험은 커지고 가족 분쟁은 늘어나고 자산은 그대로 멈춰. 이게 바로 치매머니가 생기는 구조야. 조금 현실적인 예로 가보자. 70대 부부가 있다고 해보자. 아파트 8억, 예금 2억, 연금 월 200만원. 이 정도면 한국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지만 드문 사례는 아니야. 그런데 두 분 중 한 분이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다고 해보자. 이때부터 문제가 시작돼. 은행은 가족이 와도 바로 돈을 못 줘. 법적 절차가 필요해. 아파트를 팔고 싶어도 의사 판단 능력 증명해야 해. 사기 전화 오면 막기 어려워. 이 상태의 자산이 전국적으로 수십만 건이라고 생각해봐. 이게 150조 원 규모야. 여기서 투자자 관점 핵심은 이거야. 이 돈은 사라지는 돈이 아니야. 그리고 돈은 항상 관리할 수 있는 쪽으로 이동해. 그래서 금융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요즘 은행 실적 발표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어. 비이자 이익 확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출 이자 말고 수수료, 자산관리, 신탁으로 돈 벌겠다는 뜻이야. 예를 들어 KB금융은 최근 순이익이 5조 원대야. 그 중에서 수수료 같은 비이자 이익이 4조 원 이상을 차지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치매머니는 대출이 아니라 관리시장이기 때문이야. 은행 입장에서는 10년, 20년 묶여있는 자산을 관리하면서 매년 수수료를 받는 구조가 돼. 보험도 마찬가지야. 치매 환자 한 명당 연간 간병요양 비용이 수천만 원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치매보험, 장기요양보험 수요가 계속 늘어. 보험사는 보험료를 받고 그 돈을 채권, 주식, 대체투자에 굴려. 삼성생명 순이익은 최근 2조 원대야. 삼성화재도 2조 원 안팎이야. 고령화가 계속되면 보험은 구조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산업이야. 정리해보자. 사람은 계속 늙고 자산은 노년층에 몰려있고 인지 저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자산관리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핵심 메시지는 이거야. 고령자 자산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금융산업이 가장 먼저 수혜를 본다. 이제 다음 단계로 가보자. 지금 150조가 어떻게 500조로 늘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돈이 실제로 어디로 이동하는지 구조를 하나씩 풀어보자. 자, 이제 숫자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 지금 치매머니가 150조 원 정도라고 했지. 이게 왜 앞으로 4,500조까지 갈 수 있냐? 이건 치매 환자 수 증가 때문만이 아니야. 핵심은 자산 축적 세대가 고령층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이야. 지금 50대 후반 60대 초반 세대가 한국에서 자산을 가장 많이 쌓은 세대야. 부동산 상승기 다 겪었고 주식펀드도 해봤고 사업도 했고 자산 규모 자체가 과거 세대보다 커. 이 세대가 앞으로 20년 안에 70대, 80대로 진입해.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 고령자 숫자도 늘고 고령자가 가진 평균 자산도 커져. 그러니까 치매머니는 단순히 환자 수 증가가 아니라 자산 많은 세대의 고령화 때문에 더 빨리 커질 수 있어. 그럼 자산 구조도 한번 살펴보자. 지금 고령자 자산의 대부분은 부동산 예금이야. 주식 비중은 생각보다 낮아. 왜냐면 고령층은 위험을 싫어하거든. 그래서 현재는 돈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 구조야. 그런데 인지 저하가 시작되면 상황이 달라져. 가족 입장에서 고민이 생겨. 이 집을 계속 유지하는 게 맞나? 예금으로 두는 게 안전한가? 병원비는 어떻게 마련하지? 이때 자산이 이동하기 시작해. 이제 진짜 핵심 파트. 치매머니는 어디로 이동하나? 첫째, 예금에서 신탁. 지금은 은행 예금에 그냥 있어. 이자는 거의 없지. 그런데 치매가 오면 이 돈을 안전하게 써야 해. 그래서 치매 신탁이 늘어나. 쉽게 말하면 내가 판단 못하게 되면 은행이 대신 관리해주는 계약이야. 은행은 여기서 관리 수수료를 받아. 은행 입장에서는 예금은 이자 비용이지만 신탁은 수수료 수익이야. 이 차이가 커. 예금 1억 원이 그냥 있으면 은행은 거의 남는 게 없어. 하지만 신탁으로 전환되면 매년 일정 비율 수수료가 생겨. 그래서 은행이 이 시장을 보는 거야. 둘째, 부동산에서 리츠 부동산 신탁. 치매머니의 대부분은 부동산이라고 했지. 집은 크지만 현금이 안 나와. 치매가 오면 집 유지가 부담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집을 매각하고 신탁에 맡기고 임대하거나 리츠로 전환하거나 월 지급형 구조로 변경하는 수요가 늘 수 있어. 리츠는 뭐냐면 부동산을 잘게 쪼개서 배당을 주는 구조야. 쉽게 말해 건물 월세를 나눠받는 상품이야. 고령자 입장에서는 큰 돈 한 번 받는 것보다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좋아. 그래서 부동산의 금융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셋째, 현금에서 보험연금. 치매는 의료 간병 비용이 계속 들어. 가족이 직접 돌보면 기회비용이 엄청 커. 그래서 치매보험, 장기요양보험 수요가 자연스럽게 늘어. 보험사는 보험료를 받고 그 돈을 굴려.
보험 산업은 경기 민감주라기보다 인구 구조 수혜 산업에 가까워. 넷째, 자산관리 서비스 확대. 고령자는 공격적 투자 안 해. 대신 안정적 현금 흐름을 원해. 그래서 배당주, 채권, 월지급형 상품, 원금 보존형 구조 이런 상품 수요가 늘어. 증권사는 여기서 관리 수수료를 받아. 이걸 한 줄로 정리하면 이거야. 치매머니는 정적인 자산에서 관리되는 자산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관리가 시작되는 순간 금융사는 수수료를 벌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 시장은 단기 테마가 아니라 수익 구조가 바뀌는 흐름이야.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보다 먼저 늙은 나라 이야기 해보자. 일본. 일본은 우리보다 고령화가 약 10년 빠르게 진행됐어.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겪을 일을 이미 한번 겪은 나라야. 일본에서도 처음엔 똑같았어. 고령자 자산이 많아졌는데 관리할 사람이 없었어. 가족 분쟁도 늘고 사기 문제도 많아졌어. 그래서 일본 금융권이 가장 먼저 키운 시장이 가족 신탁이야. 쉽게 말하면 자녀가 부모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미리 계약하는 구조야. 이 시장이 커지면서 일본 은행들은 고령자 자산 관리 수수료가 꾸준히 늘었어. 그리고 또 하나, 배당형 금융상품 시장이 커졌어. 왜냐면 고령자는 성장주보다 현금 흐름을 더 중요하게 보거든. 그래서 일본은 배당주, 리츠, 안정형 펀드 시장이 크게 성장했어. 이 흐름을 보면 한국이 갈 방향이 대략 보여. 한국도 신탁 시장이 커지고 고령자 금융 서비스가 늘고 배당 중심 투자 수요가 늘 가능성이 높아. 물론 리스크도 있어. 첫 번째는 제도야. 신탁 관련 법이 아직 복잡해. 절차도 번거롭고 비용도 완전히 낮지 않아. 이게 정비되면 시장 성장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 두 번째는 금리야. 리츠는 금리에 민감해. 금리가 높으면 배당 매력이 줄어들 수 있어. 세 번째는 금융사 경쟁. 이 시장이 커지면 은행, 보험, 증권이 다 들어와. 그러면 수수료가 낮아질 수도 있어. 그래도 큰 흐름은 바뀌기 어려워. 사람은 계속 늙고 자산은 계속 쌓이고 관리 수요는 계속 늘어. 그래서 개인 투자 전략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첫 번째, 장기 투자. 이건 2, 3년 테마가 아니라 20년짜리 구조야. 금융지주, 보험, 리츠 이 세 축을 기본으로 보면 돼. 두 번째, 배당 중심. 치매머니 관련 산업은 급성장보다는 안정적 현금 흐름이 특징이야. 그래서 배당형 투자와 궁합이 좋아. 세 번째, 분산 투자. 은행만 사지 말고 보험, 리츠 같이 보는 게 좋아. 예를 들어 금융지주, 보험, 리츠 이렇게 바구니로 보는 거야. 타이밍은 단순해. 금리 하락 구간, 금융사 배당 확대, 자사주 매입 증가 이런 환경에서 천천히 모아가는 전략이 맞아. 치매머니는 뉴스에서 갑자기 터지는 테마가 아니야. 인구 구조가 만드는 천천히 커지는 시장이야. 그래서 급등주 찾기보다 길게 보는 게 중요해. 이건 남 이야기 같지만 사실 우리 부모 세대 이야기고 결국 우리 세대 이야기야. 돈은 계속 쌓이고 사람은 계속 늙고 관리 시장은 계속 커진다. 그래서 이 시장은 생각보다 오래 갈 거야. 현재 정체되어 있는 치매머니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지켜본다면 분명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을 거야. 치매머니 규모는 계속 커질 거라는 거 꼭 기억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도 눌러줘.